여러분을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세 가지를 꼽는다면 보통 의식주를 말하죠. 오늘 전해드릴 기사 내용은 그중 집에 대한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주택의 형태도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은 5, 60세 정도가 맞는 것 같고, 그 이상 연세를 드시면 다시 도시에서 집 밖의 관리가 필요 없는 아파트 형태에 사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 가장 중요한 주거 조건은 병의원이 가깝고 마트나 식당 등을 이용하기 쉽고, 그리고 사람들과 섞여서 생활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할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어르신들이 주택 및 거주 형태에 대한 생각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사례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장수의 법칙에서는 노인성 폐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자 문화일보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도시나 도시 주변 등 기존 거주지역에 위치하면서 의료시설 접근성이 좋으며 젊은 층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50.5%는 향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2017년 만 60세에서 79세 사이면서 서울, 경기, 인천시, 부산, 대구, 광주 등의 거주자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입주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35%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든가, 기존 거주지를 떠나기 싫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노인끼리 모여 살기 싫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편이긴 하지만 고령 인구가 2020년엔 800만 명을 넘고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공공임대 공급 계획은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5년간 총 5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LH 측은 고령자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충분히 갖추고 경제성을 확보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기존 거주지역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다양한 세대가 혼합된 주거 유형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응답자의 56.6%는 고령 전용 시설을 갖춘 세대 혼합단지를 선호했습니다. 입주 시 고려하는 항목은 입주 비용, 그리고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수석 연구원은 현재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고소득층을 위한 민간 실버타운으로 양극화되어 있다며, 중간계층을 위한 주택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은퇴나 자녀 독립으로 주거 축소를 원하는 고령층을 위해서 자가주택을 신혼 육아 가구에 재임대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아시아 경제 기사를 보면 이러한 정책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시설이 전북 정읍시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전북 정읍시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부족한 복지시설 확충과 노인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도심 지역 노인들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한다는 소식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가유공자와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정읍시는 고령자인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해 비상콜, 물리치료실, 유헬스케어실, 높낮이 조절 세면대, 장애물 없는 건축 등 안전과 편의 시설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2일 중앙시사 매거진 이코노미스트 커버스토리 내용입니다. 1
일본과 미국의 공공실버 주택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함께 보시죠. 일본에서 고령자의 거주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대상 주택인 이른바 사다카주입니다. 사다카주는 고령자의 안부 확인과 생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국으로 치면 이른바 공공실버 주택입니다. 일본에는 2011년 사다카주가 제도화되어서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2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됐으며 당분간 공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다카주는 입소비가 없고 일종의 보증금이죠. 월세 개념으로 정액 요금만 냅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용이 저렴한 편이어서 고령자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 역시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이 잘 갖춰진 편입니다. 미국의 실버타운은 1960년대 남서부 지역에 처음으로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고령층에게 인기가 많은 실버주택은 이른바 은퇴자 주거단지 CCRC라고 합니다. 질병예방센터, 복지회관, 의료기관, 스포츠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CCRC는 현재 미국 전역에 3,000여 개가 개발되어 운영 중입니다. 반면 한국의 실버주택 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실버주택은 1989년 도입됐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은 이제 막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공공실버주택을 찾아 미래 세대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비해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세종시, 울산시 등 지방정부 중심으로 소규모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실버주택을 5만 가구 공급한다는 계획. 지난 5월 21일 야겁닷컴의 기사입니다. 지난 21일은 제1회 지역사회 통합 돌봄 2026 비전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제1단계 노인 커뮤니티 케어 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후속 연구 및 논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향후 포럼을 운영해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1회 포럼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포럼에서 미국 UC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 닐 길버트 교수는 한국은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공공지출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들보다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 요양 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장기 입원 대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의 제공 및 장려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커뮤니티 케어 사례를 설명하면서 홈케어 모형에 기초한 정책의 장점으로 시설 이용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노인이 가족, 이웃과 상호작용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프라임 경제에 실린 노인성 폐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장수의 법칙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와 악화되는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우리나라 폐렴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노인 폐렴은 3대 질병 중 하나인 뇌혈관 질환 사망률을 앞설 정도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위험한 질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생명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폐렴 사망률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2007년 폐렴 사망률은 2.7%에 불과했지만 10년이 지난
지난 2017년에는 6.2%로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령자일수록 위험률이 급격히 상승해 인구 고령화가 폐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 곰팡이 등에 의해 기관지 및 폐에 발생하는 염증성 호흡기 질환인데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폐렴에 쉽게 걸리지 않지만 면역력이 낮아진 고령자에게 폐렴은 암보다 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또 노인들은 이미 많은 약을 복용해 오면서 항생제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앓고 있던 지병과 겹쳐 병세가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폐렴에 걸릴 경우 사망 확률이 약 70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폐렴에 걸리면 기침, 가래, 발열, 오한 등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감기로 인해 적합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 초기 치료가 어려워지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사망률은 더욱더 높아질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폐렴구균 백신 접종 시 예방 효과가 약 75%라고 합니다. 현재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23가 다당질 백신과 일반 병원에서 접종하는 13가 단백 접합 백신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23가 다당질 백신은 다양한 종류의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접종 후 1년이 지나면 항체 역가가 감소하기 시작해 5년 후에는 재접종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13가 단백 접합 백신은 다당질 백신 한 개를 보완한 형태의 백신으로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적인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백신이 더 뛰어나다기보다 특성에 따라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두 종류 백신을 모두 차례대로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 23가 다당질 백신의 경우 65세 이상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각 보건소 접종 일정을 미리 확인해 접종하시길 권합니다. 이 밖에도 백신 접종 외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손 씻기인데요. 손은 접촉면이 많기 때문에 깨끗이 자주 씻기만 해도 폐렴과 감기 외에 여러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실내가 건조하지 않도록 온도 25도 내외, 습도 50% 전후로 유지하면 기관지 내 점막이 마르지 않고 유지돼 폐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를 이용할 경우 가습에 사용되는 물이 세균에 오염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해 청결에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 폐렴이 유행하는 시기에 감기 증상을 보인다면 눈과 코, 입 등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며 평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이나 감기에 걸린 사람과 신체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또 폐렴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 마늘, 무, 모과, 토마토, 도라지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 섭취가 폐렴을 부르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며 노인 폐렴의 약 5에서 15% 정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폐까지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식사 도중 자주 살에 걸리는 노인은 흡인성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으므로 원인에 대한 검사와 재활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케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고령자를 위한 공공주택 정책을 일본과 미국의 예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성 폐렴에 대한 정보 및 예방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였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언제나 챙겨보는 실버TV를 꼭 챙겨보시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을 더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챙기는 챙겨보는 실버TV, 더욱더 여러분을 챙기겠습니다.